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좋은 기업을 고르는지 비법을 알고 싶어 하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10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50개의 회사에 투자하는데 내가 그 50개 회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제가 주식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진의 자질을 보고 투자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기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경영진의 실력을 믿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이 회사가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만 내가 이 기업을 얼만큼 아느냐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살 때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전자제품도 만들고 매출도 알고 하지만 제가 얼마나 많이 삼성전자를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그리고 그 회사는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돈을 버는데 내가 그 회사를 안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믿는 거는 그 경영진을 믿고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영진의 자질을 파악하는 거고 또 단순히 또 그 기업에서 뭘 만드는지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영진의 자질을 따질 때는 기업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사진이 어떻게 되는지 여성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얼마나 다양한 이사진이 있는지 그런 다양한 거를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기업에 대해서 쏙쏙들이 알 필요는 없다. 결국은 경영진의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인기 있는 기업을 사서 뉴스가 나오면 팔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동의 안 해요. 내가 단기간에 투자한다 그러면 말이겠지만은 나는 장기 노준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말은 듣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아직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주식은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주식 투자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해서 그 회사가 문제가 없고 회사가 계속 돈을 잘 벌면 주식 가격에 상관이 없이 계속 투자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매수해서 뉴스에 팔으라는 그런 경향 때문에 팔았는데 마침 또 주식 가격이 빠져요. 그러면 역시 나는 천재구나. 근데 한 1년 지났더니 벌써 5배가 돼 있어요. 어떤 경우는 10배가 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거를 이제 회사가 일하는 거를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습관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또 다른 방법은 차트 같은 걸 올려두고 뭐 지지선이다, 저항선이다, 이때 사야 된다, 이때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는 이유는 그동안 주식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움직였구나. 그래서 10년 동안 보니까 10년 동안에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구나 그런 참고는 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차트의 모양을 보고 투자하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잦은 매매가 일어나게 되고요. 차트를 보고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과거에 움직이는 걸 봤다고 해서 차트가 그대로 따라서 하느냐 그렇진 않은 거죠. 차트에 의존하는 투자 방법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리서치 보고서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돌려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 리서치 보고서가 나름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전문가죠.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약이라든가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그분이 정말 그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애널리스트가 똑같이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차트를 의존하는 애널리스트도 많고 펀더멘털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를 함부로 믿는 것보다는 참고를 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옛날에 미국에서는 증권회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십 개, 수만 개가 오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가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그 리포트가 대부분 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무조건 신뢰해서 따라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회사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당연하죠.
근데 수익성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회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수익에 매몰돼 갖고 막 그때마다 팔고 사고 하는 건 동의하지 않고요. 또 수익성도 이제 인더스트리에 따라 달라요. 회사가 어떤 산업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시크리컬한 회사 있잖아요.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익이 많이 났다가 어떤 때는 이익이 막 확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퍼가 막 10이었다가 또 30이 되기도 하잖아요. 단기적인 이익에 너무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고 이제 매출액에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데 너무 거기에 매몰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